닥치입니다. 오늘은 사진을 넘어 영상 같은 걸 좀 남겨보고 싶은데 똥손인 경우 혹은 마땅한 장비가 없는 경우 아이폰 14 프로로 그럴듯한 영상을 흔들림 없이 또 꽤 감성 있게 찍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의 피사체는 댕댕이인데요. 왜 하필 강아지냐면 일단 이 친구들이 워낙 귀엽잖아요. 그거 말고도 사실 강아지는 되게 어려운 피사체입니다.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데다 밖에선 정말 천방지축으로 움직여서 찍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강아지만 어느 정도 찍어도 다른 걸 잘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했고, 또 제가 얼마 전 아이폰 14 프로 카메라 관련 브리핑에 다녀와서 진짜 작가분께 배운 꿀팁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소개시켜 드릴 겸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랑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오늘따라 너무 귀여워서 영상을 좀 찍고 싶어요. 그럼 다들 어떻게 촬영하세요? 아마도 다들 요런 구도일 겁니다. 강아지 얼굴이 안 보이죠? 등짝만 보여요. 이걸 피하려면 아이폰을 옆에서 찍어야 해요. 근데 강아지는 실제로 한참 아래에 있잖아요. 이때 나오는 게 바로요? 셀카봉입니다. 비쌀 필요 없이 이게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인데 요거면 충분합니다. 사실 이걸 이렇게 내리면 바닥에서 강아지가 제대로 보이게끔 영상을 찍을 수 있죠. 아니, 셀카봉이 들릴 텐데 영상이 제대로 찍히겠냐고요. 바로 요때 나오는 게 액션 모드죠. 아이폰 14 시리즈에는 액션 모드라 해서 결과물의 떨림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모드가 있습니다.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일부가 실제로 이 모드로 찍혔어요. 여튼 이제 강아지를 넘어와 보면 이게 실제 촬영 화면이고 이게 결과물인데 진짜 기가 막히게 떨리는 수가 들었죠. 강아지가 공을 잡는 게 진짜 무슨 레일을 깔고 찍은 것처럼 찍혔습니다. 다른 영상을 볼까요? 이건 셀카봉을 틀고 강아지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찍은 건데 어때요? 저는 상당히 어지러웠지만 결과물은 꽤 만족스럽게 마치 한 편의 뮤직비디오 같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셀카봉에 휴대폰을 달아놓으면 카메라에 강아지가 어떻게 담기는지 안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만약 애플워치 같은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미리 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셀카봉 플러스 액션 모드 조합이면 손으로 찍을 수 없는 구도에서 조금의 흔들리도 없는 깔끔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비트 이거 꼭 셀카봉 있어야 돼요. 혹시라고 말하는데 이 액션 모드에 반드시 셀카봉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있으면 좋다는 거죠. 이것도 그냥 야외에서 손으로 찍은 결과물인데 어때요? 촬영 감독님이 고생하시긴 하셨지만 마치 드론으로 찍은 것처럼 굉장히 매끄러운 결과물을 다시 봐도 진짜 괜찮네요.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부턴 심화학습 모드인데 액션 모드를 이용하면 이렇게 댕댕이의 1인칭 시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의 주인공은 풍산계 둘리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 겸 둘리란 친구예요. 다시금 영상 출연을 허락해주신 둘리의 주인분과 둘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넘어와서 원래 촬영 현장에서 이런 1인칭 시점 구도를 시도하려면 요 고프로로 대표되는 액션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도그 하네스라 그래서 강아지가 착용할 수 있는 촬영 장비에 밑에 보이는 고프로를 달아서 녹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고프로 대신 아이폰을 달면 어떨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그 하네스에는 고프로용 마운트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쓰는 범용 삼각대에 달리는 것과는 약간 다르게 생긴 액세서리가 달려있거든요. 여기에 일반적인 삼각대와 호환되도록 젠더 부품을 끼워 조립한 뒤 스마트폰용 홀더를 끼우면 이렇게 아이폰도 이 도그 하네스에 곧바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 다음에는 강아지 하네스를 입히고 스마트폰용 홀더를 단단히 고정한 뒤에 산책을 하거나 달리면서 주변 환경을 마음껏 보여주고 강아지의 시선에 찍힌 화면을 감상하면 됩니다. 보시면 실제 녹화 중인 화면은 진짜 엉망진창인데 결과물은 기가 막히죠. 귀가 팔랑거리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쯤 되면 나도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일단 아이폰 14 프로는 고프로보다 50g 정도 더 무겁고 크기는 2배 정도 더 나갑니다. 이 무게 때문에 저희가 영상 촬영 전에 수의사분께 물어봤더니 이 중형견의 경우 아이폰 14 프로를 등에 달고 뛰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도 이 강아지가 불편함 같은 건 크게 느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보다 더 작은 강아지에게 도그 하네스와 아이폰을 조합해서 촬영을 시도하려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강아지마다 다르니까 꼭 수의사분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여튼 두 번째 기억하셔야 할 건 아이폰이 파손될 수 있으니 보호 대책을 세우시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촬영할 때도 둘리가 중간에 몸을 대차게 털 때 폰이 날아가 버려서 카메라 렌즈 보호용 유리가 깨져버리기까지 했거든요. 따라서 찍기 전에 이걸 찍고 싶다면 꼭 앞뒤 좌우로 보호를 고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여튼 이거 말고도 세상에는 인간 혹은 사물용 다양한 고프로 액세서리들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고프로용 액세서리가 있다면 이 호환 젠더를 이용해서 색다른 구도로 촬영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브리핑에서 사진 작가님께 들었던 걸 그대로 공유드리는 건데, 감성이 풍만한 요런 영상들 찍고 싶으신 분들, 특히 강아지의 역동적인 움직임 말고 얼굴에 딱 집중해서 영상을 남기고 싶다면 이 시네마틱 모드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얼굴을 집중해 찍을 거라면 이건 동물뿐 아니라 사람도 포함되어 최대한 멀리서 3배율로 24프레임으로 찍으세요. 일단 3배율로 찍어야 하는 건 망원 렌즈의 화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각이란 건 카메라의 시야를 볼 수 있는데, 망원 렌즈의 경우 우리가 쓰는 화각이, 즉 시야가 좁아져요.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면 피사체 하나에 확실히 더 집중할 수 있겠죠. 또한 망원 렌즈의 경우 보케 효과라고 하죠. 피사체는 더 강조되면서 배경은 더 흐리게 처리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프레임인 이유는 이게 주로 영화에서 쓰이는 프레임이거든요. 영화를 보는 듯한 특유의 감성을 영상에 더 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액션 모드를 끄면 소위 똥손인 분들은 손이 약간씩 흔들리게 될 텐데, 24프레임 영상으로 보게 되면 이 흔들림마저도 감성이 되더라. 이건 뭐 농담이긴 하고, 보시면 지금 영상을 찍는 동안 강아지 얼굴에 계속 포커스가 맞아 있고 뒤는 날려주죠. 아이폰이 알아서 피사체를 구분한 뒤 배경을 임의로 흐리게 만든 겁니다. 사진 모드 같은 거죠. 이게 피사체가 둘이 되면 더 신기한데, 아이폰이 장면을 인지합니다. 이렇게 앞쪽 사람의 고개를 돌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얼굴 쪽에 포커스가 저절로 맞게 되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일부러 사물을 걸어두고 피사체를 찍을 경우 꽤 감성 있는 샷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가끔씩은 이렇게 포커스가 나가게 찍을 때가 있고, 억지로 휴대폰이 배경을 날리려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샷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시네마틱 모드에서 여러분이 3배율로 찍었다면 이건 어지간해선 망친 샷이 아니게 돼요. 이렇게 편집에 들어가면 후보정으로 초점을 다시 맞출 수 있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시네마틱 영상의 경우 실제 비디오와 함께 신도값을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따로 저장해둡니다. 이게 저장된 신도값 데이터를 영상한 건데, 보시면 가까이 있는 사물은 회색조로 보이고 멀리 있는 배경은 흑색으로 나타나 있죠. 애당초 신도값이 영상과 함께 데이터 형태로 따로 저장되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든 불러와서 그 신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가 배경을 어설프게 날린 결과물의 경우 여기 보이는 F값을 눌러 흐림 효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앞서 애당초 보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망원 렌즈로 찍었잖아요. 따라서 기계가 임의로 조절한 값을 빼버려도 배경과 피사체가 구분된 갬성 영상을 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갬성 영상은 시네마틱 3배율 24프레임에 구도만 맞춰서 찍자, 나중에 포커스를 조절하든 아니면 F값 자체를 낮춰버리면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자, 이 정도가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들었다면 액션 모드도 시네마틱 모드도 완전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액션 모드의 경우 4K 촬영이 안 되고 2.8K 해상도 결과물이 최대예요. 물론 일반인의 경우에 FHD도 찍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아니다 싶다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는 액션 모드가 4K 원본 영상에서 흔들거리는 부분을 찾아낸 뒤 잘라내 합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약간만 저조도가 돼도 밝을 때와 달리 영상의 품질이 꽤 저하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보면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게 화면이 커지면 꽤 눈에 띌 정도입니다. 후처리된 영상이면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결과물이 아쉽긴 하잖아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업스케일링 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 영상을 제대로 편집해보고 싶은 분들, 소위 심화 과정을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어린 이야기입니다. 들을 것만 들으세요. 자, 일단 앞서 설명한 2.8K 해상도도 일반인 분들에게 꽤 괜찮은 해상도지만 더 욕심이 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업스케일링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전문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의 힘으로 버튼 몇 개만 눌러도 이렇게 노이즈가 사라지고 디테일이 올라간 깔끔한 영상이 가능해지죠. 자세한 건 상단의 영상 링크 참고하시고요. 다만 이 과정은 아이폰만으로는 안 되고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를 반드시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M2 울트라 칩이 장착된 맥 스튜디오인데 이거는 솔직히 좀 과하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에어드롭 때문이라도 꼭 어떻게든 맥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니 에어드롭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윈도우 PC에 선 꽂으면 안 되냐? 하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신도값이 따로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신도값이 살아있는 채로 영상을 옮기려면, 즉 컴퓨터에서 이어서 포커스 같은 걸 조절하려면 이 에어드롭을 이용해야만 가능합니다. 역시
애플답죠. 이거 대부분 모르시는 기능인데 여기 가보시면 공유창에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눌러보면 모든 사진 데이터 이거 보이시죠? 이대로 파일을 넘기면 섀도우 값이 포함된 형태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맥에서 이걸 열어보면 섀도우 값이 포함된 폴더체로 영상이 나와요. 만약 시네마틱 영상을 더 큰 화면에서 더 세밀하게 건드리고 싶다면 네, 좀 지독하긴 한데 맥으로 작업한다면 필요한 경우 앞선 업스케일링 작업을 돌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이폰으로 영상 촬영 찍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아이폰의 영상 촬영 기능은 이렇게 확인할 때마다 정말 막 찍어도 그럴듯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최적화된 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액션 모드의 경우 사실 저희 촬영 PD가 이 정도면은 고프로의 영역 일부 혹은 레일을 깔아야 하는 작업 혹은 드론 카메라 작업 중 일부는 이 정도로 대체될 것 같다 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그 결과물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혹은 아이폰 14 시리즈를 쓰는데 이런 기능을 몰랐다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한 앞으로 이렇게 휴대폰과 관련된 팁이 있다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동시에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댓글에서 갤럭시도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갤럭시는 제가 한번 또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